안녕하세요. 라라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매를 준비했는데요. 경매 사건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인들이 배당받아가는 걸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대차도 같이 다뤄볼게요. 먼저 대항력.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 즉 이사를 말하는 거죠. 이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하고 이는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과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 우선 변제권인데요.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생기는데 이는 채권인 임대차를 물거나 해줍니다. 이게 바로 채권의 물거나죠. 쉽게 말해서 경매 진행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우선 변제권이 다가구 주택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위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과 소액 보증금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대항력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먼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최우선 변제금 기준일, 또 지역에 맞는 적용 범위인데요. 이 기준 일자는 임차인이 확정 일자나 계약서 잔금 날짜가 아니라 최초 담보 물건이 설정된 날짜입니다. 대부분은 이게 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죠. 또 중요한 건 지역별 금액 범위. 실제로 최근에 어느 경매 사이트에서 이 기준을 잘못 올린 경우를 봤는데요. 소액 임차인이 아닌데도 해당이 된다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낙찰자가 인수를 안 해도 되는 권리지만 이런 부분에서 놓치게 되면 괜히 나중에 명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지역에 따라 이 달라지는 금액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영종도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 헷갈리기 쉬운데 이 부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찰가 전체에서 먼저 배당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만약 소액 임대차가 너무 많아서 낙찰가 2분의 1 범위가 넘어가면 소액 임대차 각각 채권의 비율대로 단분 배당이 됩니다.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근저당이 제일 선순위로 잡히고 그 뒤로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이번 사건은 근저당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있는 사건이고 간단하게 매각 물건을 보면 대지는 94평, 건물 면적은 113평이고요. 감정가는 13억 7,900만 원입니다. 유찰돼서 70%인 9억 7천만 원에 낙찰 받았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9월 7일 남동 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입니다. 여기 말소 기준 권리 이하로는 다 소멸, 그러니까 말소가 되는 거죠. 추가로 보시면 여기 임차권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임차권이죠. 이 임차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임차인 개념이 아닌데요. 임차권은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의 예시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법원에서 명령에 따라서 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거고 내용으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거는 실제 범위가 되고 임대차 계약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언제 했는지 점유는 언제 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네요. 여기 공란에는 임차권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이제 도면까지 첨부가 됩니다. 임차권이 한번 등기가 됐다가 이제는 말소가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 경매 구분 보면은 강제 경매라고 되어 있죠. 임차권 등기를 한 이 임차인과 아마 대금을 못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강제 경매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에 의해 신청이 되고 임의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로
소송이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표를 보고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항력이 있는 이 1번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배당에 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낙찰가 9억 7천만 원 중에서 제일 먼저 배당이 되는 건 법원 경비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먼저 제하고 경매 비용 다음으로 최우선 배당을 받는 건 바로 소액 임대차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배당을 하는데 이번 사건의 최초 담보물건 근저당 설정일과 지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액 임대차는 이 4명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 2천만 원씩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신의 채권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남은 미수금이 발생을 하겠죠. 이 미수금은 뒤에서 다시 배당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4명이 각 2천만 원씩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고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인 8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당해세가 있었으면 최우선 변제 다음으로 당해세가 먼저 배당이 되는데 다행히 이 사건에는 당해세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습니다. 아까 이 1번 임차인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채권 중에 2천 최우선으로 받고 나서 배당받지 못한 4천이 있었는데 이 4천을 모두 배당이 받아서 이 1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액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 농협에서 4억 2,700만 원을 배당받고요. 다음으로 임차인 배당, 여기 임차권과 임차인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임차권은 등기를 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임차권이 보이는 거는 2번, 4번. 2번과 4번은 임차권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임차권으로 표기를 했고요. 여기 2번, 3번, 4번 임차인은 이 확정일자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소액 임대차에서 각각 2천만 원씩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못 받은 금액 4천에서 배당 4천을 받고 3번도 3,500을 배당받고 4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3번과 4번 임차인을 보면 확정일자는 4번이 먼저 받았지만 전입신고를 좀 늦게 했기 때문에 3번이 우선순위가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래 확정일자 순으로는 5번 임차인인데 이 5번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온 근저당이 있죠. 지금 여기는 2019년 11월 29일이고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2019년 4월 10일. 그래서 이 5번 임차인보다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근저당 역시 미수금 없이 모두 배당받게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 5번 임차인부터인데 5번 임차인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이라 아까 최우선 변제 해당이 되지도 못했고 확정일자 순으로 순서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9천만 원 중에 배당은 3,400만 원 정도를 받고 결국은 5,500만 원 정도는 배당받지 못했죠. 4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전액 배당을 받았고요. 또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강제 경매를 넣은 경우입니다. 이 6번 임차인은 소액 임대차에 해당이 되긴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요. 결국은 5,500만 원 미배당 미수금으로 남게 됩니다. 또 7번은 채권액이 없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임차인이 많아서 권리 분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분들은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나중에 배당 요구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이거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전세 들어갈 때는 근저당도 근저당인데 당연히 근저당은 챙겨야 하는 거고 선순위 임차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들이 여러 명일 때는 확정일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도 중요하니까 내 앞에 몇 명이나 있는지도 잘 챙기셔야겠죠. 지금까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의 예상 배당액을 같이 계산해 보면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같이 봤는데요. 이런 다가구 주택을 권리 분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같이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음에도 다가구 주택 권리 분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가구 주택 권리 분석 외에도 안분 배당이나 다른 경매도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라부동산이었습니다.